여기 나와 계신 네 분께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총평부터 좀 듣겠습니다. 우리 장윤선 기자부터 좀 말씀 주시죠.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는데 그 사실은 특검의 구형량이 15년이었고 그리고 뭐 판사가 오늘 쭉 얘기했잖아요. 예. 뭐 도덕성도 얘기를 하고 뭐 이따가 좀 뭐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예. 논리의 정합성도 없다. 아까 이제 뭐 계약서 작성한 바 없다 이런 예. 것들. 계약서 없으면 이런 다 무죄냐. 아니 뇌물 받고 뒤봐주는데 무슨 누가 계약서 체결해서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저는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쭉 해놓은 걸 보고 그냥 김건희를 봐주고 풀어줄 결심을 한 재판이었다. 처음부터. 예, 예.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김영선이 그 좀 해줘라.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불법의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 국민들의 법적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판사가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싶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오면서 이제 들으면서 왔는데요. 유튜브로.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네, 이 판사님이. 예, 정상적으로 판사의 직을 이게 수행하게 이걸 놔둬야 되나? 아니 근데 하는 판사들은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판결해버리고 나면 예를 들어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나중에 항소심 가서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판사들한테는 어떤 그 페널티가 없어요. 전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소울이 이러면 돼요. 전혀 없고. 마음적으로. 아니 뭐 그러니까 좀 아예 평가 같은 거에도 없어요, 반영이 없어요. 없고. 없어요. 물론 이번 인사나 이런 걸 할 때 너무 문제가 많은 판사다라고 하면은 뭐 나중에 인사 보낼 때 뭐 법원을 좀 원하는 대로 안 보내주거나 그런 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가 없을 것 같은 것이 아예 법원에서 판단을 했어요. 판사가 뭐 손해배상이나 뭐 아니면 뭐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정도로 잘못 불법적으로 하려면은 진짜 고의적으로 뭐 아예 악의를 가지고 재판을 법에 아주 왜곡되게 해야 되고 그게 드러나고 입증이 돼야 돼요. 불가능하죠 이거. 근데 오늘 우인성 부장판사 정도의 판결이라면 이 사람한테는 별 데미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데미지가 없을 걸로 걱정이 예. 되고 저는 4시의 권성도 선고가 있을 텐데. 굉장히 걱정이 예. 되고요. 그리고 저희 해병 특검 사건의 윤석열 예. 수사 외압한 거 그것도 이분이 하거든요. 우인성 판사입니까? 네. 아, 이거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그러네요. 라는 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보면은 일반 사건에서는요. 오늘 주가 조작 사건을 단 예로 들면 예. 천천히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공동 정범을 인정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 이거 주가 조작인 줄 알고 돈 다 빌려준 거야. 예. 라고는 얘기했는데 그렇지만 이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서 가담한 건 아니야. 이렇게 판시를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게요. 공동 정범이라는 거는 분업적인 어떤 역할 수행을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업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 그 범죄의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주가 조작 범죄의 분업적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주포가 있고 그리고, 쩐주 있고. 네, 쩐주가 예. 있죠. 쩐주가 없이 주가 조작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까? 안 돼요. 쩐주라는 거 역할 자체가 분업적인 역할 수행을 한 것이에요. 그 쩐주 했잖아요. 주가 조작인 줄 알고 돈 줬잖아요. 예. 그런데 가담을 안 했대. 그러니까 이 공동 정범이 아니라는 말이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조작은 보면은- 알았는데 자, 논리의 공동 정범은 정합성이 아니다. 이게 없는 판결. 대법원 판례들이에요. 아하. 우리가 법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동정범은 어떤 것도 공동정범이 되냐면 강도질을 하는데요. 실제 강도를 하러 2명은 들어가요. 한 한 사람 명 사람은 망을 봐. 아하. 망을 봐도 성립을 하고요. 아니, 심지어는 그 망을 보기로 한 사람이 자기 담배 피려고 망을 안 봤어요. 실제로. 오케이 망 볼게라고 계획만 하고 실제로 안 본 거야. 그래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이 교과서에 나와요. 예. 안녕. 오늘 판결 선고 좀 보고 듣고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랬어요. 저는 그 처음에 자막으로 봤거든요. 그냥 방송하다가 그냥 자막으로 봤는데 와 그래도 판사가 제대로 판결했구나. 네. 징역 18년 8개월 이렇게 보셨군요. 18년. 18년으로 아, 봤어요. 1년 8개월이 아니고 18년으로 봐가지고 야 구형보다는 더 세게 역시 나왔구나. 김건희는 나쁜 일. 그 아. 다시 보니까 1년 8개월이야. 가만 있어봐. 구형이 15년인데 1년 8개월 이게 말이 되나? 황당했습니다.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은 네. 사실은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뭐 거의 구형 같이 나오거나 15년 정도 나오거나 네네네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덕수가 그렇게 그렇죠. 나왔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김건희는 이번에 수사가 미진했잖아요. 네. 수사가 미진했고 더 많은 사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더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판단하네. 정말로 뜻밖의 판결이 아닐 수가 없는데 허재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를 접한 다음에 네.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뭡니까? 저는 사실 계속 내용을 들으면서도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1년 8개월 듣자마자 설마 이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집행유예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3년, 맞아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집행유예에서 김건희가 감옥 밖으로 나온다는 상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야,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판결 선고 내용 들으면서 사실은 초장부터 불안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자락을 깔더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이다. 이러면서 그 대상은 권력자나 비권력자를 나눠서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길래 야, 오늘 판결 이제 굉장히 험난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 사건 혐의인 주가 조작 사건부터 이제 무죄를 때리고 가는 걸 보면서 징역을 몇 년이나 선고할까 했는데 1년 8개월이라는 굉장히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고 저희 시청자들도 같은 생각에서 방송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뒤집힌 마우스님이 절대 납득 불가하다. 무죄 때리려고 작정하고 나왔더군요. 화가 납니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똑같이 우리 4명 다 지금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송 시작 전부터 마우스님 들어오셔가지고 슈퍼챗 날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이 선고에 대해서 네. 법조계의 시각도 해석도 좀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맨 네. 처음에는 결국은 15년을 구형했는데 1년 8개월만 선고한 양형 이유라는 거를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양형 이유만 들으면 18년 선고한 판결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대통령에게는 광범한 국정 운영 권한이 부여되지만 네. 영부인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염결성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염결성이라는 게 굉장히 도덕적인 잣대적인 의미에서 강조하는 표현 같은데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반면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장엄하게 말을 멋있겠네. 예,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국가 사회 발전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공정이다. 네. 모든 일은 불편부당하게 처리돼야 된다. 필연적으로 청탁과 연결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는 권력에 대한 금권 접근이 다반사인데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이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1년 8개월 선고했습니다. 지금. 왜요? 왜? 왜냐고요? 하나하나 이제 혐의는 다퉈볼 건데 일단은 양형을 하게 된 이유를 본인이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궤변이고 헛소리입니다. 뭐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놓고 뒤에 가가지고는 권력자가 뭐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권력이 없으면 청탁이 왜 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정의론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적게 주고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을 더 줘가지고 공정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의론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네. 우리 고등학교 사회책에도 요즘 나옵니다. 그 정도 정의론적 공정도 이해 못하는 사람의 미 대한민국 법관을 하고 있다라는 대한민국 법관들의 저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웃긴 게 부끄럽습니다 진짜.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 보통 권력자들이요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